뭐 원론적인 답이야. 근데 2차 전지주가 간 게 아니지, 그지? 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에코프로잖아요, 그죠? 왼발의 청춘님, 대장, 에코프로, 그지? 가장 먼저 오르면서 시장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중이지, 그죠? 그래서 얘하고 카카오하고 비교 드리면서 이야기했었던 때가 요 때잖아, 그죠? 에코프로는 싸고 카카오는 비싸다. 에코프로는 싸고 카카오는 비싸다, 그죠? 카카오 오늘 올랐어. 오늘 올랐네. 빨간불 남고 뭐 올라가고 있네, 그죠? 하이브하고 그 SM의 지분 경쟁을 마무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반등한데 그때가 얘는 요 위치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몇 가지 이야기인데, 맨발이 청춘님이 그 2차 전지가 주도주가 계속 될 거냐? 그런데 저는 2차 전지 전부를 좋게 보진 않아. 그죠?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단박에 내일 CRMA의 세부 사항이 나오면서 이제 재료 노출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그죠? 양극재와 광물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하면 누가 얘하고 1, 2등으로 같이 올라가요? 혹시 제 돌직구나 그 공개방송 보셨던 분들은 에코프로하고 같이 올라가는 게 누구야? 맨발이 청춘님. 혹시 기억나요? 그건 에코프로 BM은 뭐 당연한 거고, 광물 관련주 흐름에서 말이야. 얘잖아. 코스모 화학. 그죠? 그지? 그런데 왜 코스모 화학은 오늘 빨간불을 못 내고 하락할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지난주 금요일 날 그대로 이야기한 게 있어. 에코프로가 하락을 하면 매수 타이밍이지만 코스모 화학은 매수하면 안 된다. 혹시 왜인지 아시는 분? 왜인지 아시는 분은 제가 우리 회원 한 달 무료 가입시켜드릴게. 왜인지 아시는 분? 이거 벌써 제가 다 이야기했어. 이야기했던 거야. 코스모 화학과 금양은 그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결국 공기부 방송을 해도 그제 종목만 보고 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죠? 에코프로 간다고 막 코스모 화학 들어가고 금양 들어갈 거라고. 그지? 코스모 화학과 에코프로는 FTSE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된 외국인 매수세가 오버슈팅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어. 그래서 얘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 했었는데, 그죠? 2주 전인가. 더 이상 올라가면 코스모 화학은 접근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매출 단이 틀려. 영업이익 단이 틀려. 무슨 거냐? 에코프로는 올해 8조 가량의 7조 후대 후반 8조 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8천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예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8조 이 부분이 그때 제가 처음 이때 이야기했을 때가 5조 대였잖아. 그죠? 5조 대였는데 지금 9조 가까이 돼 있지. 그런데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카카오가 뭐예요? 아직도 카카오가 26조.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을 아주 단순 비교하면 더블 카운팅 되는 에코프로 BM의 지분가치 뭐 이런 걸 제외하고도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에코프로가 싼 거야. 그 이야기를 이때 해드렸던 거잖아. 21만 원. 그리고 얘하고 CRMA 광물과 관련된 부분으로 코스모학이 같이 올라오는데 그게 뭐예요? 종목 압축하지. 그죠?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래서 지금 맨발의 청취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 답변은 뭐냐? 종목을 2차 전지가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압축화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돼. 에코프로가 가니까 다 간다. 에코프로 BM도 가고 전부 다 간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은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장이 보여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 흐름을 갖고 실적을 갖고 있는 애들은 시장보다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핵심이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위험하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계속 경고했어. 왜? 시장이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2차 전지가 올라간다고 내 섹터, 내 종목이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같이 따라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험한 발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 라인 부분을 압축화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여타 섹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시장 지수보다 못한 섹터 부분은 매도가 원칙인 거지.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야. 그죠? 오늘 그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오늘 박스권을 살짝 이탈한 정도야. 종합주가 지수는 2400과 2500 내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다고. 그런데 실제 종목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종목을 보고 괜찮지 내 종목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드렸잖아. 그죠?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종합주가 지수가 박살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지?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박살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중국 관련 부분에서 카지노, 강원랜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종합주가 지수가 박살나서 떨어지는 거나? 아니잖아. 그죠? 거기에 화장품 오늘 빨간불 나네. 아모레퍼시픽.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이 시장 지수는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한 단계씩 다 박살이 나고 있어. 그게 뭐? 시장이 박스권일 때, 그죠?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하락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경제적 풍요님이 말씀하신 XR, AR, VR 같은 센터들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걸 보면 돼. 그 라인이 주 흐름이 아니라, 그죠? 시장이 어렵고 실적도 안 좋은데 AI 관련주들은 추세는 않겠어. 그지? 마인드랩, 솔트룩스, 그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개인들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 왜? 테마성 종목 부분들이 성장의 배경으로 2달 정도 상승을 하면 그 섹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로봇도 마찬가지. 그제?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월달부터 끌고 와서 2달을 넘게 해줬어. 그리고 나서는 그죠? 현대니 LG니 로봇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조금 반등하는 시 하면서 물량 떠넘기는 거다. 그죠? 그 중에 그래도 봐야 될 부분은 실적 대비 제대로 못 오른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게임주가 반등을 하지. 유메이드. 그죠? 유메이드 홀딩스. 그죠? 이것 빼고는 시장은 진짜는 에코프로 밖에 없잖아. 그죠? 자, 여기 설명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AR, VR 쪽에 전부 다 올라간다라고 보지 말고 다만 그 속에서 경제적 풍요님 XR, AR, VR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흐름 부분은 갖고 있어. 아셨죠? 언제냐의 타이밍이지. 그것까지 여기서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자, 이제 질문 2개 하고 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2차 전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양극재가 시장의 중심이고 광물 관련주가 IRA와 CRM의 핵심이다 라는 생각엔 큰 변화가 없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게 있어요. 무슨 거를 바라봐야 되냐면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무료 카톡방도 그렇고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그렇고 이 실버 실버랜다 실리콘밸리 은행 그지?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 전에 잘 보시면 이걸 한번 보자고.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의 몰락. 이게 3월 10일이야. 그죠? 10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지난주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제? 일정 정도 매도가 진행됐어야 되는 거야.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금요일 날. 이해되세요? 그것이 어떤 종목이든, 이제, 일단은 비중 축소 현금화를 일반적으로 해야 돼. 제가 3월 8일부터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일 때 개인 투자가가 피눈물 나는 이유.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미 시장은 뭐예요? 그 이유가 어떻든 하락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이 전개됐어. 제가 돌직구 타임 부분에 있어서 첫 모두의 서든 스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 골드만삭스의 차트가 위험하다, 이상하다.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더니 결국 실버게이트 사건하고 실리콘밸리 뱅크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야. 자, 거기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실버게이트 그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시장의 위험을 신용의 위험이 리스크의 위험, 시스템의 위험 이쪽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냐. 시스템의 리스크로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주식을 다 매도해야 돼. 왜? 시스템 리스크로 갔었던 가장 큰 부분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가느냐, 그걸로 가지 않는다면 선택적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지? 이 흐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이래요, 여러분들. 시장이 박스권이고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럴 때도 떨어지는 종목을 시장이 안 좋은 악재가 나왔는데 떨어진다고 그 종목을 왜 매수하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시장 지수가 박스권이고 시장 지수가 나름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못하는 섹터와 종목을 시장 전반에 체계적 위험이 발생해서 레벨을 다운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종목을 매수하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 시장보다 더 강한 섹터와 종목 부분, 그리고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시장 때문에 조정을 보일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말뜻 이해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셔.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이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질질질 떨어지는 종목 섹터를, 그죠? 시장에 체계적 위험이 나타났는데 왜 그 섹터 그 종목을 매수하러 들어가냐고. 그죠?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이 시장의 체계적 위험 때문에 내려올 때 매수를 하러 들어가야지. 그게 기본이야. 그러면 1월부터 3월 라인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가 뭐예요, 여러분들? 로봇, AI, 2차 전지. 그죠? 그런데 로봇과 AI는 2차 상승까지 끝내고 종목별로는 3차 상승까지 끝낸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가 남의 말 듣고 들어갈 만한 실력으로 들어가기엔 부담되는 위치. 그러니까 그쪽은 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2차 전지 내에서 나름의 흐름을 갖고 있는 쪽을 매수 쪽의 기회로 잡아야지. 그죠? 그걸 타이밍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아깝더라도 제가 항상 우리 투자가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주식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바라보는 거다. 그죠? 아까 에코프로 차트를 보셨듯이 에코프로가 21만 원에서 34만 원, 35만 원이 오는데 그 가치를 보면 지금도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카카오가 오늘 플러스 4% 나고 있지만 가치 기준 비교했을 땐 비싼 거고, 다만 주식이라는 게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지. 그런데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못하는 부분이 뭐냐?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 섹터가 고점에서 그죠? 150% 올라온 주식이 15% 20% 조정 보이는 건 겁내하고 그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100% 150% 떨어진 종목이 또 떨어지면 방치한다는 거야. 그지? 방치. 될 대로 되라. 그죠? 될 대로 되라. 아이고 이렇게 빠졌으니 더 이상 뭐해? 매도할 힘도 없어지는 거지. 그게 뭐해? 주식에 끌려가는 거다. 자,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 다 이미 뭐 증권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죠? 이걸 이미 금요일날 알았더라면 안 좋은 건 나인 부분들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건 뭐해? 시장의 위험이니까. 다행히, 그죠? 다행히 앨런하고 미국 정부가, 그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뭐해? 뭡니까? 저 예금 부분, 이 부분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흐름 부분을 가니까 그 이야기가 장전에 나온 부분.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순서 입각에서 이야기할게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그죠? 시장은 일정 정도 영향이 있으나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야. 우리는 이미 그죠? 김치코인이 파산되고 뭐 난리치는 브루스를 한 걸 봤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부분은 뭐냐? 코인은행 실버게이팅 몰락에서 보는 건, 야, 응?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놔가지고, 그죠? 별 가상화폐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쇼를 돈놀이를 했었더라는 그런 부분들의 병폐가 나타났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 우리는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하니까 관련주를 쳐다도 안 보니까, 그죠? 보시는 분이야 뭐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까 보시겠지만 저는 가상화폐 부분은 절대 손 안 건드려요. 자신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 얘가 업력 40년에 그죠? 277조 원의 미국 내 자산 16위야.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JP모건 체이스 워싱턴 뮤추얼 3,070억 달러 이후 두 번째 큰 파산 규모.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이 묶이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줄도산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보셨잖아, 그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투자해가지고 그죠? 쫄딱 망하고 쫄딱 망했다라기보단 투자 손실 있고 뭐 했던 거, 제가 그거 논외로 놓고 자 얘네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섹터 종목 주식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대부분 IT 테크와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야. 그죠? 그러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느 쪽에 비중을 줄여야 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선. 응? 미국 시장에서 러셀 200 중소형주 종목이 많이 떨어졌고. 그죠? 그러면서 IT와 헬스케어 쪽이 라인이 떨어졌으니까 바이오, 지약, IT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스몰캡 관련주들이 떼내는 게 정상이지. 근데 우리나라 부분이 직접적으로 누가 관련돼 있는진 얘하고 관련돼 있을 만한 회사는 없어. 그제? 바이오는 일부 있잖아. 그죠? 바이오는, 그죠? 우리나라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해도 SK 바이오팜의 이 수면장애 치료제 순호 씨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XM 테라피틱스. 이렇게 이제 일부 관여가 돼 있어. 그죠?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섹터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의 유동성 축소 때문에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런데 두 라인 다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보유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우리 기업들을 보유했다. 이런 부분에 의한 약세, 이 직접적인 연관보다 중요한 건, 그죠?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도, 그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일단 1계단 정도로 강등한다라고 하는 통화를 한번 한 거를 그 통화가 일파만파가 되면서 파산에 이틀밖에 안 걸린 거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1980년 이후로 지금 엄청나게 금리 긴축의 속도를 강화하면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항상 시장의 병폐, 시장의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악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무디스라든지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언제든지 실제 위험보다 더 과장되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움츠러들 수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투자 심리,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고 하는 흐름.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저런 상태니 미국의 16위인 은행도 저런 상태이니 그 밑에 있는 지역은행이라든지 이름도 모르는 은행들은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 그러면 뭐예요? 걔네들이 청산하고 파산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미국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그죠? 그 하락을 하게 되고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딴 놈들이 미국 시장의 주식을 매도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내려오면 그 영향이 주변국의 위험자산 주식을 축소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위험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외국 기관, 여러 가지 지난 일요일부터 뉴스가 나왔지. 그런데 아침 8시 반에 요 뉴스가 나왔어. 속보로. 그죠? 8시 34분에 미 정부가 이 실리콘밸리 뱅크 예금 전액을 보증키로 했다. 왜냐면 95% 이상이 보증이 안 되는 부분이야. 응? 95% 이상이 보증이 안 되니 만약에 사실은 그 이전에 앨런이, 그죠? 미국 재무장관 앨런이 안 한다 그랬었어. 그죠? 구제금융 제공 없다. 응? 앨런이. 그런데 그 이후 바로 전액 보증한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건 하나는 빠르게 위험의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주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도 함께 선사한 거지. 그죠? 그런 부분으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떨어졌다고 막 살아 들어가는 건 안 돼. 다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겪어보신 분들 계셔? 7번 한번 해보세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53%가 급락을 했어. 53%. 거래소 지수가 53%.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53%가 급락을 했어. 자꾸 주말에 이 얘기를 부각시키더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회원님들하고 저녁 방송을 하면서 절대 그걸로는 안 간다. 응? 리만 브라더스 이때는, 그죠? 우리가 항상 어떤 기업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시련, 그죠? 시련을 겪고, 그죠?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 뭔가 나아지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지. 그죠? 시련이나 아픔을 겪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게 정상적인 인간. 정상적이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그 악재, 그 시련과 거기에 친구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병폐에 쌓이는 거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대체대조표 위험 속에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급락을 하면서 미국은 철저하게 대형 은행들에게, 그죠? 매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야.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권들. 그죠? 은행권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도를 보완해왔어. 야,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한테는 왜 그래? 얘는 특수은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보게 되면 제도권인 큰 은행들을 타겟으로 많이 잡지. 그죠? 저 밑에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그거 하지 않는다고. 특수은행 개념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소 빅
은행들보다의 감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관점 정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할 이유는 아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장에서 이런 몰락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그러면 좋을 뉴스는 아니잖아. 그죠? 좋은 뉴스는 아니야. 그죠?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시장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와중에 시장보다 더 세고 더 나은 종목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에서의 부분에 있어서 하향 이탈해서, 그런데 이제 요거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 라인 부분을 보고 요 정도로 하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지.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뭐 IRA나 CRMA 그와 관련된 자료 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보여드렸어. 뭐 처음이신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죠? 내가 저는 2020년부터 이 배터리 쪽 라인 부분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법률적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야. 우리가 미국이 그죠? 중국하고 여러분 틱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 규제 별의별 규제 계속 나오는 거 보셨지, 그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런 핵심 부분이 결국 미국 공급망 부분의 섹터 위에 있는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 중국 쪽 말고, 중국하고 마스크 벗고 여행 더 가면 괜찮을 거다. 일단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그쪽에 가지 말고, 미국과 서방 국가의 정책적 흐름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미국의 리쇼어링과 그리고 프렌드쇼어링과 연관된 부분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배경하에서 IRA와 CRMA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8월 17일 날, 작년 8월 17일 날 IRA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안보를 내세우면서 중국 견제를 더 강화하고, 그게 2차전지 핵심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논리를 제공했고, 그 다음 CRMA를 통해서 폐배터리 관련 부분들이 진행된 거잖아. 그런 흐름 부분들을 핵심을 알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시장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체계적 위험이 짓밟으면서 시장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었던 종목 부분을 사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시장이 체계적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별 볼 일 없었던 종목은 반등시 매도를 비중을 축소하는 거고, 그게 기본 개념이야. 그죠? 그런 흐름들로 진행되면서 지금 폐배터리 막 이야기하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건드려 볼 만한 건 누구의? 성일하이텍 정도. 그죠? 왜? 가격이 충분히 내려와 줬으니까. 그게 순환 경제의 기본 핵심이다 라고 했었던 거, 이게 작년에 노래를 불렀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적금 불듯이 12만원부터 10만원 이 사이에서 적금 붙듯이 사놓으면 크게 밀릴 자리가 아니다. 왜? 성장하니까. 다만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보다 더 좋은 게 코스모화학이고, 코스모화학보다 더 좋은 게 에고프로다. 그죠?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누누이 했잖아.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게 왜 신규로 진입하는 애들, 그죠? 고리아연이라든지 개나 소나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애들은 하지 말아라. 왜? 환경 규제도 심하기 때문에 미리 진출한 기업이 아니면 해외에서 공장 설립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에코프로와 코스모화학이 상승에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은 그네들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양극재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야. 해외 시장 부분에 있어서 폐배터리의 부분 이건 다 아실 거 아니야.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제? 왜냐면 이제 어느 거야.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면 폐배터리가 필요로 하고 그 폐배터리에서 나온 광물, 그걸 블랙매스라고 하는데 블랙매스를 싸게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블랙매스 반출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도 그럴 거고 미국은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또 국외 반출을 제한할 거고 그러면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것도 전쟁이고 거기에서 추출한 광물 자원을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양극재 회사가 없는 회사들은 양극재 회사 있는 회사한테 먼저 유리한 부분을 뺏기겠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냥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 중엔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무겁잖아. 그죠? 왜? 기본 철강 관련 지주사 개념을 함께 갖고 있으니까. 그죠? 반대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자회사 부분 널려있는 체인을 수직 계열화를 잘 해내사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세를 내고 있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그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미국의 프렌드 쇼링 전략에 맞게 들어가는 쪽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미국 관련 주식만 하라는 이야기에 서방 국가 관련 주식, 중국과 연관돼서 중국에서 무엇을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회사 쪽 비중은 줄이고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게 공급망을 중국에서 빼오는 과정, 그런 흐름에 중국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을 갖겠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종목별로 주도 섹터도 압축화를 하라. 이런 이야기인 게 뭐냐? 종목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 쉬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 쉬는 과정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제조 2025 막을 더 센 규제를 지금 미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중국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기본이에요. 응? 에코프로가 10% 떨어지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10%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2차전지 끝났습니다. 어느 HK 증권방송 보니까 2차전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거 팔아갖고 다른 데 가야 됩니다. 참 한심한 소리지. 응? 한심한 소리. 매출이 10배씩 성장하는 부분. 그죠? 이때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 중에 요 코데르야. 그죠? 이 양극재 기업들이 시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많이 오른 종목은 비싸다는 가격 2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올라왔죠. 비싸다는 것이 무엇이 2만원짜리가 20만원 왔기 때문에 비싼 겁니까? 그건 가격인 거죠. 2만원짜리가 20만원이 넘는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자,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5조 3억 정도 됩니다. 2020년에 매출이 8,900억 됐습니다. 올해 매출 흡기로 천억 정도를 8천억짜리가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도 2020년에 636억에서 8,300억 10배의 성장이죠. 허가 2020년에 30.6배에서 2023년에 9.7배 정도입니다. 비싼가요? 많이 오른 종목은 비싸다는 평가 25,000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020년에 8,500억이던 매출이 2023년 올해 7조의 매출을 갖는다는 건 거의 9배, 10배의 매출 상승이 일어나잖아. 영업이익은 636억에서 8,300억으로. 요 예상치니까 요거보다 조금씩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죠? 그런 회사가 이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5조였어. 이거하고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진 카카오는 28조고. 그죠? 10만원에서 21만원이 올라온 게 비싸다. 그래서 얘를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가는 건 화장품? 반도체? 반도체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도 올라올 겁니다. 그래, 그거 누가 모르나? 다 알잖아, 여러분도. 그죠?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만 좋아져?
전기차는 안 좋아지고 전기차 판매는 안 좋아지고 가정 자체에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나 미래에 있어서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시장, 글로벌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중국 시장이 있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 이번에 양회하면서 5.3% 예상을 했는데 5%로 내려왔어. 그러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성장이 아닌 안정을 택했다는 거고, 안정을 택했다는 건 중국 관련 시크릿 업종에게는 안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미 2주 전에 그 뉴스를 보고 때렸어야 되는 거지. 그죠? 똑같은 뉴스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은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 그죠? 광물자원 CRMA 법안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쁘게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 IRA 법안, IRA 법안 나오면 나쁘게 나올 법안이 있어요? 없어. 왜?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핵심은 중국의 배제야. 그 중국을 배제하는 가운데에서 성장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섹터와 핵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금요일날 이 실버밸리 뱅크의 뉴스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 이야기하면서 저는 한 종목만 매도를 했어.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주도 섹터 부분은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관점엔 변함없다.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이 실버밸리 뱅크의 흐름 속에서 하나 더 했었던 게 금요일 악재가 있었지. 그죠? 바이든이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하고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부자 증세를 할 거다. 악재 맞아. 그래, 니네 거. 미국 거. 그죠? 우리나라 기업을 만약에 법인세를 7% 더 인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주식 매도해야지. 일단 매도하고 다시 봐야지. 그죠? 왜? 법인세를 그렇게 올리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자 비용도 증가하는 가운데에서 긴축 때문에 이자 비용도 증가해. 법인세로 더 많은 걸 떼야 돼.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건 악재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가길 바라지 마. 미국 시장 못 올라가 제대로.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제가 원래 이 주식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아주 나쁜 남자예요. 살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주식 얘기를 하면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이해합니까? 뭐 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핵심 강의를 하는데, 그죠? 답은 해주셔야지. 이런 내용 여러분들 듣냐고. 그죠? 2차 전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 돼요. 그죠?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으니까 저거 2차 전지 괜찮을 거예요. 저 주변주. 그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괴적 혁신과 기술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용어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거야. 그죠? 파괴적 혁신. 그걸 통해서 시장에 진입되는 새로운 기술. 그게 기술혁명이지. 우리가 컴퓨터를 때도 그랬고, 그죠? TV 때도 그랬고. 그런 핵심 기술들이 기술혁명을 통해서 침투할 때 마켓의 시장 점유율이 10%까지는 개나 소나 다 올라간다. 그래서 2021년에 2차 전지, 그죠? 다 올랐던 거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할 거 없이 다 올랐던 거야, 2021년엔. 그런데 2022년에는 다 박살났지. 그리고 2차 전지의 핵심인 양극재 쪽만 살아있고. 그죠? 그리고 2023년에 분풀이를 하듯 올라온 거고. 에코프로비움 120% 올라온나 그럴걸? 그죠? 시장이 박스권인데. 그렇게 시장이 박스권이고
상승할 때 가격을 바라보면 뭐예요? 맨날 저 주변주에서 뭐해? 노는 거라고. 주변주에서. 그지? 그게 아니고 실지 주도 섹터 흐름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미국 유럽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신증설 프로젝트 70%가 6이잖아. 그죠? 이미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그지? 브리티시 볼트 파산하고 뭐 하면서 배터리가 아이스크림이 아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다라는 걸 또 한 번 반증해주는 뉴스잖아.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유럽선 BYD 배터리 안 쓴다. 응? 중국 LFP 배터리 안 쓴다는 거야. 그게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 더 침투할 수 있는 흐름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다 김기수를 아시겠지만, 김기수는, 그죠? 저 들어왔으니까 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해. 주식은, 섹타는 세상과의 소통이야. 응? 세상과의 소통. 그냥 가격이 위에 있다가 많이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그것이 미국의 우리나라의 정책적 흐름보다 더 중요한 건 강대국들의 정책적 흐름이고, 그 정책적 흐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고 산업의 발전 흐름이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쪽 성장 섹터의 실적을 겸비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갖고 가는 게 힘이야. 그냥 옛날에 얼마였으니까, 그제? 옛날에 주식이 20만 원이었는데 6만 원 내려왔다고 싸다고, 그런 식의 주식 접근은 결국 그렇게 매매할 거면 주식을 그만두는 게 낫다. 그럼 그만두는 게 낫다. 그렇게 할 거면.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뭐야, 주식 교육도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그냥 초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의 투자 자금의 성격에 맞는 투자 방법과 그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500만 원이신, 자산 500만 원이신 분이, 그죠? 포트를 구성한다? 그건 사치야, 사치. 그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1억 기준. 최고 많아야 종목을 6종목 이상 늘리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면 종목 한 종목 해야 되는 거야. 한두 종목. 그럴 자신이 없다면 주식하지 마셔야 되는 거야. 그죠? 500만 원, 2천만 원 들고서네. 종목마다, 그죠? AI, 뭐 화장품, 카지노, 반도체,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자산 1,000만 원, 2천만 원인데 종목 섹터별로 다 골고루 갖고 가면 그럼 뭐하러 고민스럽게 펀드를 하지 왜 직접 투자를 합니까? 그죠? 머리 쓰고 신경 쓰고. 주식은 시작하면서부터 걱정의 시작인데, 올라도 얼마에 팔지, 그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기분 나쁘고, 떨어져서 팔았는데 반등하면 기분 나쁘고, 그런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종목 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내가 1억 기준으로 최대한 5종목 이내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좋은 종목을 살 땐 안 좋은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증권방송에서 제가 누누이 2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목 이거 하나 5% 플러스, 저거 15% 플러스, 20% 플러스 하면 전부 다 도해가지고 150%, 400% 수익 났습니다. 이런 개인 투자가들을, 그죠? 전응하라고 보는 증권방송들이 숱하잖아. 얼마나 개인 투자가를 우습게 봤으면, 그죠? 얼마나 개인 투자가를 우습게 보면 비중의 가중치도 계산 안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10% 들어가면 계좌는 90% 남는 거야. 이 주식 10% 수익 나고, 이 주식 5% 수익 나고, 이 주식 10% 수익 날 때 계좌 전체가 그거 플러스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 그거 삼척동자도 다 알아. 그런데 주식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80%는 그걸 몰라요. 이상하죠? 몰라. 왠지 알아요? 직장 다니시고 학교 다니시면서 그 지능은 남들보다 더 높으면서 주식을 하는 지능은 옛날에는 초등학교 6학년,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뭐에 저거 200% 상한가 같습니다. 이런 거에 헉헉 그거 보고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한두 달 딱 지나고 보면 계좌에 종목수 무진장 많고 나만 잘못한 것 같아. 그죠?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이 퍽퍽 올랐다 떨어졌는데 나만 그 가격에서 못 판 것 같아. 책임은 손실은 당신 책임이야. 왜 못 팔았어 거기에? 팔기에는 담배 피러 갈 시간도 없었는데. 그런 증권 방송의 경제 방송부터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맨날 제가 김기수가 그래서 저는 적이 많지 그지?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그 소신으로 살았고 그래서 김기수가 키움증권에 있었을 때 이렇게 계좌 관리를 하고 집중 매매를 했고 그 매매를 하는 가운데서 이건 매출이 아니냐 고객의 수익률로 갖고 왔던 거예요. 2013년까지 제가 키움에 있었을 때. 제가 있었던 2005년에서 13년에 있었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한경아우도 가고 이토마토도 가고 MTN도 가고 뭐 매일경제도 갔어. 그 간 키움 출신들한테 김기수가 정말 1등인이었었느냐 물어보세요. 응? 저는 1등이었어. 2005년, 13년, 2005년부터 13년까지 거의 1등을 도맡아 했어요. 단순하게 회원 많은 매출이 아니라 그죠? 속이지 말자고. 회원 많은 게 수익률 많은 게 아니잖아. 계좌 수익률이 올라야 수익률인 거지. 그죠? 그런데 방송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누구 계좌가 저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 저는 키움에서는 맨날 개인들의 계좌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맨발의 청춘님 왜 이 종목 안 샀어? 이 종목 팔아. 이거 더 사. 그래서 회원수도 제 방에 회원수가 많아지는 걸 저는 못 들어오게 막은 사람이야. 그죠? 막은 사람. 회원이 너무 많이 들어올라서 수익률 때문에. 저는 50명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회원을. 남들 200명, 300명 회원일 때도. 이렇게 잘 나갈 때도 50명 이상 회원들 되면 가입 못하게 막았어. 그게 회원 관리인 거야. 그리고 지금도 주린이의 독립 만세. 왜? 제가 주린이였었으니까. 제가 대우에 입사해서 99년에 개인 투자의 길을 걸었고 까지 개인 투자였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현혹되지 말아라. 그죠? HK 증권방송에 그 당시 김종 누구 ARS 개떡같이 해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것도 무수히 제가 많이 봤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도 종목 실패하는 종목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전 오늘 10시 반에 공개방송하기로 했는데 30분 늦췄어요. 우리 회원님들에게 설명하거라. 저의 기본은 무료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1차적인 게 아니라 기존 회원님들이 지금 회원님들이 1차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케팅의 혈안이 되고 그 속에서 방송 출연만 열심히 해서 얼굴 팔면서 하는 게 회원 모집하는 데는 좋아. 그런데 저는 그거에 쓰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방송 김기수 돌직구 타임에 나가는 건 김기수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저는 지금 우리 회원님들에게 만족하고 우리 회원님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에 주안점을 둘 거예요. 그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죠? 시장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위험, 실리콘밸리의 위험, 실리콘밸리 뱅크의 위험, 그죠? 후폭풍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걸 너무 과대 침소봉대할 이유는 없다. 아셨죠? 침소봉대할 이유는 없다. 침소봉대하지 말고 갈놈으로 가라 이 이야기인 거야.